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 읽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해본 기업은 여기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사업보고서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다트에 들어가셔서 넷마블, 한글로 넷마블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업보고서, 2019년 사업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클릭해 보시면 정정신고 부분은 무시하시고 첫 페이지 사업보고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권상장법인이고 넷마블 주식회사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0층 지벨리 피지 프라자에 있고 요 담당자가 요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지금 지벨리 프라자가 있는 넷마블이고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이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G스퀘어라는 곳인데 여기 G스퀘어라는 곳이고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적혀 있긴 하거든요. 여기도 역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사옥이고 여기는 이제 넷마블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함께 쓰겠다라고 해서 이사 가려고 올해 아마 9월쯤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히 일정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총 47곳이고 종속회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쭉 있는데 제가 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주식회사 영문으로 넷마블 코퍼레이션이다. 당사는 2011년 11월 17일에 CJ게임즈 주식회사로 설립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CJ게임즈라고 하잖아요. 이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정확히는 200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CJ그룹에 한번 팔립니다. 방준혁 회장님이죠. 방준혁 의장인가요? 어쨌든 이분이 CJ 회사를 넘겼다가 다시 CJ가 요 분을 불러들여서 지금 운영을 맡겼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가운데 있는 CJ에서 분리된 회사가 요 법인 성격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2011년을 기초로 CJ 게임즈를 지금 다트에서는 법인 성격으로는 요때가 설립일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 보면 본사의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종평가에 대해서도 A+급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나름 우량한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상호의 변경, 요걸 보면은 회사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넷마블 게임즈에서 넷마블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었고 여기 연결 대상 회사들도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G스퀘어를 짓고 있는 자산관리 회사 이름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잼시티, JCTO, 케밤 이런 것들 다 이제 게임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잼시티라고 해서 미국의 되게 큰 게임 회사를 넷마블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디즈니 IP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미국에서 디즈니 IP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게임 회사면 굉장히 큰 회사를 넷마블이 인수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또 배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이제 7기가 2017년이거든요. 이제 9기가 2019년이고 그런데 보면 2017년에만 배당을 주고 19년, 18년에는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 회사는 아무래도 좀 고성장하는 성장주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 않고 이제 번 돈을 모두 성장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이런 걸로도 이제 주주들이 설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배당은 기대할 수 없는 주식이지만 성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업의 내용으로 왔습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보면은 당사의 연결 실체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퍼블리싱 회사인데 자회사들로 게임 개발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넷마블 넥서스, 넷마블 렌트, 넷마블 에어 같은 회사가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아까 CJ로부터 분리돼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실제로 넷마블이 설립된 해는 이제 2000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넷마블로 2018년에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시장이 638억 8,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 중에서 이제 게임 전체에서 이제 10% 정도를 차지하고 10% 성장해서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35.8%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이 2021년에는 3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35.8에서 39로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요거의 회색이 먼저 PC 게임도 줄어들고 콘솔 게임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데 모바일 게임만 비중이 늘어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면 이제 세계 말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한 6.7조, 아까 세계 시장이 700조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 시장의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019년에 7조 정도를 될 것 같고 2021년에 7.7조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률은 7.2%로 한 자릿수대 성장률이고 이제 2017년에는 막 연간 43%씩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확 꺾여가지고 18년, 19년에는 다 계속 앞으로는 한 자릿수대 성장률로 좀 낮은 성장을 보여줄 것 같은 시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역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가장 비중은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 기준으로 2020년에 7조 정도로 가장 높죠. 온라인 게임은 5조 정도, PC방은 한 2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국내 게임 시장에선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게임 라인업을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실자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요 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넷마블의 이제 자회사들이죠. 국내 해외 자회사들인데 대부분 유명한 게임들이 많아요. 모두의 마블, 세븐 나이츠. 저는 아는 게임들은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니지도 유명한 게임이고 킹 오브 파이터츠 관련 게임도 있는 것 같고 블레이드 앤 소울,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해리포터 게임도 있네요. 디즈니 게임도 있고 마블 게임도 있고 이런 게임들이 이제 주요 라인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 매출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그래서 매출 전체가 한 2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임들로 많이 벌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모바일 게임 소개가 92%로 거의 대부분 모바일 게임으로 벌고 있고 이 중에서도 마블 관련된 해외에 있는 15% 정도 벌고 있는 요 마블 게임이 있고 국내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이 14% 정도를 벌고 있어서 이 두 게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압도적인 비중, 리니지가 이제 44%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좀 포트폴리오가 성공적으로 다각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로 G밸리의 G스퀘어라는 요 오피스 빌딩을 짓고 있어요. 지금 여기로 이제 2020년 아마 12월쯤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9월에 완공은 된다고 하고 12월쯤 이사를 갈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사업을 넷마블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2017년 12월 착공해서 2020년 9월 말 준공 계획이다. 요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충 지하 7층에서 지상 39층 굉장히 큰 오피스 빌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2사옥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과천의 지정타라고 해서 지식정보타운의 G타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구성원들로 공동 출자해서 넷마블 참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계열사들이 들어가고 코오롱과 IT 스타트업도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상 15층 정도 되고 연면적은 한 12만 평 정도 넓고 낮은 그런 빌딩들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실적으로 해서 국내 해외로 나눠서 게임별로 또 매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신 이제 마블 요게 게임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았죠. 여기는 대부분 해외 매출로 나오고 있어요. 단위 100만 원이면 한 3천억 정도를 매출을 이 게임으로 벌고 있고 해외에서 그 다음에 리니지2 레볼루션은 국내외에서 골고루 한 1300억, 1600억 정도를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블레이드 앤 소울은 거의 국내에서 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보면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한 2대 1 정도 비율이니까 3분의 2는 해외, 3분의 1은 국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계속 보면 이제 넷마블이 어떠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밸류 체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넷마블의 역할은 메인 퍼블리셔와 게임 개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사, 자회사들을 통해서 게임을 주로 많이 개발하고 물론 외부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넷마블의 이제 개발자들이 게임을 공급하면 넷마블이 게임을 퍼블리싱, 게임을 고객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운영도 맡는 그런 회사가 넷마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해외 퍼블리셔 텐센트 같은 회사를 통해서도 이 마켓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구조가 복잡할 수는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넷마블이 개발해서 게임을 판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1번 직접 서비스가 이제 넷마블이 직접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리는 건데 요게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4%를 이제 직접 서비스로 하고 있고 플랫폼 서비스인 카카오톡 통해서 하는 게 한 5%, 그다음에 해외 텐센트 같은 회사를 통해서 하는 건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해외 여기 직접 서비스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의 주요 계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넷마블이 좀 경영을 하면서 큰 돈을 쓴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잼시티의 지분을 취득한 것도, 이제 카밤의 지분을 취득한 것도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분을 취득한 거고, 그래서 뭐 금액이 뭐 여기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여기도 한 7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700억 원이거든요. 네, 이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중요한 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요게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연예기획사인데, 요게 지분을 25.71%를 약 2천억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기 이제 방준혁 의장이라는 분과 BTS를 만든 여기 방시혁이라는 대표분이 사촌간인가? 어쨌든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좀 친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웨이 지분도 한 1.7조 원 정도의 웅진 싱크빅으로부터 사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R&D 게임 개발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구 개발 비용이 대략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매출의 21%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보통 제조업들은 한 4, 5% 정도만 돼도 매출의 4, 5%만 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 이제 게임 회사들은 아무래도 마진율,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으니까 이런 이제 연구 개발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 대비 이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연구 개발을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 실적이 어떤 게 있느냐, 요런 게임도 만들고, 어쨌든 요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게임 산업은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많은 이제 사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국내 법들이 청소년 보호법으로 셧다운, 뭐 밤 몇 시 이후에 게임을 못하도록 막는 이런 법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건 뭐냐면 이제 게임 머니 관련된 제약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201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이런 것들도 청소년 관련돼서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법이고, 뭐 그 다음에 또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해서 너무 지나친 과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사행성을 자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법들이 생김으로써 게임 회사인 넷마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겪고 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에서도 이렇게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계속 읽어보면 이제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왔어요. 여긴 역시 이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재무 정보가 이제 요약돼서 설명되어 있고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자산 총계랑 부채 총계, 그 다음에 자본 총계,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연결 당기 순이익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산 총액은 사실 이제 게임 회사는 IT 회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유형 자산이 많지 않아서 대충 한 5조 8천억 정도 되는 자산이 있고 부채는 한 1조 1천억 돼서 이제 뭐 부채가 거의 없는 아주 이제 자본이 탄탄한 그런 아주 우량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도 역시 한 2조 1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026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뭐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나오는 아주 이제 우량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 자본이 4조 6천억인데 뭐 1년에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뭐 크게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씹어보면
지배기업의 개요라고 해서 넷마블 주식회사의 지배기업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아까 말한 CJ와 관련된 히스토리고, 뭐 주주 구성은 요 정도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CJ도 있고, 여기 또 NC랑 또 넷마블이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도 좀 있고, 자기 주식으로 한 5%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방준혁 의장이 이제 24%로 최대 주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석에서 볼만한 게 요런 해외랑 국내에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매출액이고, 보면은 국내 매출액이 상당히 높아요. 국내 매출액이 높고, 그 다음에 해외 매출이 북미가 한 8천억, 터키에서 뭐 한 30억, 대만에서 한 280억인가 300억, 기타가 요 정도 해서 한 2조 정도 되고, 국내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주주에 관한 사항인데요. 주주는 보면 이제 방준혁 의장이 아까 말했듯이 24.18%를 가지고 있고, 밑에는 다 계열사 임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로 역시 방준혁 의장이 있고, CJENM이 21.83%, 그 다음에 한리버 인베스트먼트, 뭐 한강투자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17%, NC소프트가 한 6%,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주가 뭐 한 4. 몇 프로라서 5% 이상으로는 안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액 주주가 이제 숫자적으로는 비중이 한 99.95%지만 지분은 20.61%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에 오면 넷마블 자체 직원은 80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자회사들로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넷마블 소속이 아니라 뭐 넷마블 네오라던가 뭐 여러 자회사들의 소속인 거지, 요 넷마블에는 퍼블리싱과 뭐 마케팅 하는 요런 인력들만 배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 근속연수도 4.2년으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하지만 1인 평균 급여액은 9,7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파견 근로자도 뭐 75명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넷마블은 퍼블리싱, 마케팅을 하는 회사고, 주요 자회사들이 다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조금씩 합작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고, 다 이런 회사들이 게임을 개발해서 넷마블에 게임을 갖다 주면 넷마블이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해외 자회사들도 죄송합니다. 해외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넷마블 사업보고서 읽기를 마치겠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